또 제 옆에는 이 김동원 재난안전원 원장께서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네. 자, 김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참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오늘 그 사고 개요 그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죠? 네. 이 사고 원인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모든 그 우리 안전사고가 그렇듯이 사실 어느 한두 가지의 문제로 인해서 이 안전사고 자체가 이렇게 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죠. 네. 뭐 요번에 그 방송 여러 나온 내용, 조사한 내용 보시면은 막 구조적인 어떤 건축 구조물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네. 또 여러 제도상의 안전의 사각지대 그런 부분도 있었고 해서 시스템적으로 또 우리 구조적으로 총체적인 여러 가지 사항들이 모여서 오늘 같은 이런 사고가 생긴 걸로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네, 화면으로도 보셨겠지만요. 환풍구의 모습이 조금 나왔었거든요. 네, 이렇게 사고가 난 환풍구의 시설 제대로 된 거라고 이렇게 육안으로 보시기에 확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로 내구성이 있는 걸로 보시나요? 원래 이제 환풍구에 사람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판단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는 환풍구 시설을 할 때 뭐 H강 빔을 쓰든가 좀 강하게 구조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앵글로 구조가 이번에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앵글 구조로 보니까 저기 나오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서 좀 약하게 되어 있지 않았나. 앵글 구조라고 하면은 이게 그 틈새가 이렇게 보이는 아니 그 약한 그 지지대가 약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도로에서 볼 수 있는 지하철 환풍구와는 조금 내구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그렇게 건가요? 볼 수 있죠. 그리고 재질은 뭔가요, 저게? 일반 그 우리 강철 재질은 재질인데 우리가 그 하중이 많은 그런 구조물에서는 H빔이라고 해서 이 큰 철강이 들어가죠. 거기는 뭐 100명 올라가도 괜찮죠. 근데 저런 구조물 상에서는 이 여러 명이 올라가면 문제가 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안전 펜스를 쳤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실제로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런 이 H빔이나 이런 그 강한 구조물을 이용해서 저희 시설물이 만들어졌다면은 거기 뭐 많은 사람이 올라가도 괜찮았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올라간다는 그런 사항을 인지하지 않고 이 사실 건축이 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렇게 올라갈 사람이 올라가면 안 되는데 올라간 거고 또 그런데 이런 그 공연 시설을 할 만큼 그러한 여건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연을 한 거고 그리고 또 공연상에 보면은 우리 공연장 안전에 관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뉴얼 절차에도 이제 여러 가지 절차가 나옵니다만은 저곳은 사각지대에 들어갑니다. 아까 그래서 그 매뉴얼 사각지대 뭐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이 좀 복합적으로는 아닐 거죠. 김 원장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환풍구 덮개의 재질이 그 앵글식으로 돼서 굉장히 좀 약하다고 한다면 만일에 저런 그 환풍구 덮개 위로 사람들이 올라가지 않도록 이 펜스라든지 아니면 뭐 이 주의하라는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걸 뭐 설치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올라가지 않게 하는 것 중에는 또 유리로 이렇게 덮개를 씌우는 경우 있죠. 유리 씌우면 못 올라가니까 뭐 그리고 또 구멍이 뻥뻥뻥뻥 뚫린 이런 그 덮개를 씌우는 경우도 있고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다는 것은 사실이죠. 그럼 거기와 관련된 뭐 법 규정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런 법 규정은 없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매뉴얼상에서도 그 외부의 그 매뉴얼상에도 보면은 이렇게 관객에 대한 뭐 접근이나 내지는 그 구조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시설 구조에 대해서 그 시설 안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그 시설 안전 안에 포함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안전 안에 포함이 안 된다고요? 그 내용은요. 그건 사각지대에 들어가요. 근데 사실 지금 저와 같은 그 환풍구 덮개가 외부로 이렇게 누출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이런 도로 위에 있다 보면은 또는 지금처럼 이렇게 화단 옆에 있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런 게 굉장히 그러면 이와 같은 사고가 또 일어날 개연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 안타깝지만은 빨리 이번에 잘 또 제도적으로 빨리 그걸 보완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 도로 이제 걸어 다닐 때 보면은 이 지하철 환풍구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위로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오토바이도 막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괜찮은 건가요? 예, 그
사람이 뭐 서너 명 정도 우리 요번에 이 환풍구에도 서너 명 정도 올라가 있었으면 괜찮았을 겁니다. 네. 많은 인원이 올라가니까 결국은 그 하중을 버티다 못해서 이렇게 무너진 경우니까 그 환풍구 같은 경우는 빨리 또 지나가고 많은 사람이 동시에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리고 환풍구들은 어느 정도 그 구조적으로 강도가 유지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특이한 상황으로 좀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네. 네. 전해지는 걸로 들리면요, 부상자나 사망자가 폐와 복부에 많은 상처를 입었다라고 전해지는데요. 그렇게 상처를 입을 정도면 안에 구조물 안에 뭐 벽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층계가 있을 수도 있는 건지 어떻게 떨어졌으면 그렇게 다치는 건가요? 20m 정도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번지 점프 20m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20m 떨어졌을 때 아래까지 그 충격이 충격이 굉장하죠. 원장님, 근데 20m 아래까지 이게 그 공간이 이게 텅 비어 있는 경우가 좀 드물지 않습니까? 지금 환풍구가 이제 그 환풍 되는 통로기 때문에 그 통로는 비워놓는 게 예사죠. 근데 그 높이라든지 이게 보통 어떤 때는 지하철 환풍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낮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경우에는 20m면은 굉장히 뭐 한 4, 5층 건물 높이인데요. 맞습니다. 예. 그 정도로 뻥 뚫려 있는 경우에는 이제 한꺼번에 이게 그 통풍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를 했을까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저런 구조물 자체가 뭐 지하에서 화재가 나든지 하면은 저게 그 연기, 그 통로가 되어가지고 금방 확산이 될 수 있는 이런 또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뭐 앞으로는 저런 일이 없도록 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걸 설치한 시설한 쪽에서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저렇게 됐는지,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사실 좀 더 깊게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환풍구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건축법에 이렇게 규정 같은 게 없다는 말씀이죠?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환풍구 덮개를 어느 정도 기준, 또 어느 정도 재질을 가지고 그걸 만들어라, 그 기준도 없습니까? 그건 설계상에서 이제 그 건축 설계사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일반적으로 저렇게 많은 사람이 올라가서 거기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죠. 그래서 그 하중 자체가 그렇게 그리고 저것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올라가도록 하려면 건축도 원가도 올라가게 되고 여러 가지 그 복합적으로 따라가는데 뭐 100명이 올라갈 수 있는 환풍구 시설을 만들어라 하면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게 하려면은 올라가지 못하는 아까 팻말을 놓는다든가 또는 뭐 유리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장치들이 그런 게 좀 했었으면은 괜찮겠다 생각은 들죠. 그래서 저런 경우는 보통 이제 색깔도 다르게 하고 위험한 표시도 하고 이렇게 해야죠. 근데 지금 보면 지하철 환풍구가 아니고요. 지금은 주차장의 환풍구거든요. 보통 지하철 환풍구랑 주차장의 환풍구라는 어떻게 구조가 다른 건가요? 지하철 환풍구는 말 그대로 우리가 그 지하 시설에서 그 지하철 시설에서 올라오는 그 바람이기 때문에 사실 그 지하철 한 번씩 지나갈 때마다 많은 바람이 올라가면서 이제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럼 맞춰서 이제 그렇게 많이 이렇게 되지 않아도 되지만 그리고 여러 개를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저런 경우는 보통 한 개로 이렇게 환풍구가 주차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차장 환풍구요? 예, 그게 보통 한 개로 돼 있죠. 그래서 그게 올라오다 보면은 이제 그 용량도 커야 되고 그리고 저렇게 이제 좀 위험한 시설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 그 아파트나 이런 그 공동주택의 주차장에서도 가끔 여러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내에 예전에 주차장 무너져서 뭐 이런 사고도 있고 그래서 참 주차장이랑 이쪽 그 안전에 대해서도 사실 그건 간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다 점검하고 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오늘 그 사고 보면 그야말로 인재인 것 같습니다. 그 인기 가수들의 공연이 있고 그리고 저게 앞서도 김대현 기자랑 얘기를 했듯이 저러한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켜볼 수 있는 공연 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공연을 강행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은 안전관리 요원들이 통제를 하고 특히 저는 위험 시설들이 있을 경우에는 아예 차단막 접근을 못하도록 설치를 하든가 했었어야 되는데
저게 어느 정도 엄청난 그 위험성이 있다는 것조차도 인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모든 게 안전 불감증이죠. 네.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안전에 대해서 그 의식이 지금 예전 같지 않게 많이 흐트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다들 사실 기운이 많이 빠지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것 자체가 아마 결국은 우리가 그 안전 문화 이런 거를 좀 잘 받아들여서 제도적으로 또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위험 요소가 있으면은 사전에 인지해서 그것을 어떻게 개선하도록 하고 하는 이런 의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참으로 참 안타까운데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공공시설이라든지 공공운송기관이라든지 이러한 대중교통이라든지에서의 이런 안전 문제 굉장히 강조했고 뭐 청와대를 비롯해서 모든 부처가 이 안전에 대해서 이 국정의 어떤 화두로 내세웠는데 이렇게 그 대형 공연, 대형 행사를 치르면 그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또 이러한 그 안전 질서와 관련된 행사와 관련된 데서도 이 뭐 안전과 관련한 뭐 사전 좀 점검이라든지 이런 거 안 합니까? 원래 이런 그 공연을 하게 되면은 네. 공연자 안전 매뉴얼에 의해서 네. 이게 전부 점검이 되고 거기에 따른 안전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매뉴얼 체계로 가야 되는데 아마 이번 이 공연장에서는 그 매뉴얼 체계대로 이루어질 만한 뭐 시간적인 거나 또는 공간적인 요소가 되지 않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뭐 소규모가 아니라 이것도 상당히 대규모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런 공연장 안전관리 매뉴얼에 의해서 차근차근 다 점검을 하고 그리고 뭐 심지어 이런 사고 났을 때 어떻게 대피를 하고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것까지도 다 점검해서 그렇게 추진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야 우리가 이 안전 문화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공연장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요, 지금 제가 궁금한 점이 야외 공연장이다 보니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이게 안전과 관련돼서 야외 공연장 뭐 관련 법이 있나요? 준수법이라든지. 특별히 야외 공연장이란 건 없고 네. 공연장에 대해서 이렇게 거기에 따른 그 공연장 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제도적으로 그 그럼 관리를 뭐 하고 있습니다. 안전요원이 몇 명이 들어와야 되고 뭐 펜스는 채워져야 되고 이런 구체적인 관련 사항이 있는 건가요? 그런 수준까지는 되어 있죠. 되어 있고 네. 매뉴얼상에서도 그런 게 되어 있고 뭐를 점검하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연장 안전관리 이러한 기준이 특별히 실내다, 실외다 이렇게 그렇게 구분되어 있지가 않다는 예, 말씀이죠. 공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과거 이러한 공연 도중에 사고를 보면 네.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맞습니다. 이런 네. 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야외 공연 어떤 관리 기준이라든지 더 엄격하게 그걸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그 몇 해 전에 안동의 그 운동장 네. MBC 거기서도 상주 그 압사 사건 난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그 야외 쪽에 이렇게 운동장에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안전 점검을 많이 강화했습니다. 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런 사건 자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풍구 자체의 위치나 이런 게 우리 그 안전 그 매뉴얼에 공연장 안전 매뉴얼에 소속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저 부분이. 그래서 네.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네.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 사각지대를 좀 다시 한 번 더 모든 그 우리 법제도상에 봐서 사각지대를 한 번 더 또 점검해서 반영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죠. 예. 네. 그래서 참 바쁩니다. 일을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요. 예, 그런 많은데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할 만한 지금 뭐 여건들이 강력하게 정책적으로 추진해서 빨리빨리 해 나가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한 거죠. 저는 그리고 환풍구를 설치할 때요, 그 환풍구 덮개에 좀 사람들이 좀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어떤 높이라든지 이런 것도 기준이 없나 보죠? 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환풍구의 요번에 이런 사항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으라고 아예 하든지 네. 아니면은 거기 사람이 올라가지 그렇죠. 못하도록 어떤 뭐 다른 조치를 크기라든지 취하든가 뭐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법제도상에 반영시켜야 될 사항이죠. 네. 네. 우리가 보통 뭐 사후 약방문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래도 일이 터지고 나서 그 대책을 잘 세웠을 때 그 소위 그렇게 일어난 일 자체가 그걸로 인해서 더 좋은
세상이 된다면은 오히려 참 큰 위안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네. 그런 게 우리가 지켜서 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혹시 원장님께 이 질문을 드리는 게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이제 축제 행사를 한다. 그래서 야외 공연을 한다. 했을 경우에 신고를 하고 이러한 축제를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안전관리 어떤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해서 뭐 승인을 받거나 허가를 받거나 하는 절차는 없습니까? 그거는 지금 절차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일단 그 공연장 안전관리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각 그 공연하시는 공연 그 주체에서 그걸 관리하게끔 돼 있는 그런 사항. 그러니까 주최에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그냥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신고를 하고. 지자체에 예. 신고를 합니까? 예. 지자체? 예. 그래 그 소속 그래 행사를 하죠. 그럼 그 지자체에서는 어떤 현장 점검도 하고 이게 정말 야외 공연할 수 있는 조건인지 그런 거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확인하고 또 특히 경찰이나 이런 그 관계자들한테 관계 기관에 네. 또 협조도 네. 해서 이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해서는 뭐 지금 요번에 이 행사장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부분이 소홀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러니까 행사를 주최하는 측에서 무조건 행사를 하겠다 신청만 하면 그 현장 상황이 열악한지 그 행사를 개최하는데 적합한지 그런 걸 좀 점검을 하고 그런 안전장치가 이제 확보가 된 뒤에 좀 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한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이 좀 간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런 듭니다. 것 자체를 이제 행사 주관 기관에서 네. 다 정리를 해서 그 신청할 때 같이 신청서에 같이 신청하게 돼 있죠. 네. 그 행사를 할 때 뭐 그런 안전관리 안전관리는 뭐. 어떻게 하겠다. 근데 그것을 나가서 확인을 한다는 거는 글쎄요. 그런 제도를 만들면 모르겠지만 지금 인력상으로 아마 여러 힘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신고를 할 때 그거를 뭐 제지할 수 있는 관련 법이나 기준이 되는 법은 없다는 말씀이신 그러죠, 거죠? 예. 네. 뭐 우리 김 원장께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뭐 인재입니다. 그리고 네.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여전히 이렇게 많구나 하는 사고였고 안타깝게 많은 인명 피해가 났는데 네. 네, 지금까지 이 재난안전원 김동원 원장과 함께 또 이번 사고가 주는 어떤 교훈에 대해서 또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